황태준은 모든 것을 혐오했다. 특히 그의 주변을 맴도는 여자들은 더더욱 그러했다. 태준의 눈의 그녀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하이에나 떼와 같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그의 부와 권력,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순창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향해 있었다. 과거의 끔찍한 상처가 그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 그는 여자라는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여자는 오직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며 파괴적인 존재였다. 그의 사무실은 100층 높이의 순창타워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은 마치 그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성체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태준의 시선은 그 화려한 풍경이 아닌 모니터에 떠있는 수치와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무님, 이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김지민이 조심스럽게 태준의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순창그룹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태준의 심기를 가장 잘 파악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을 뻗어 서류를 잡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서류를 훑는 동안 지민은 등 뒤로 식은땀을 흘렸다. 순창그룹은 태준의 손에 들어온 후 불과 5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태준의 냉철함과 무자비함은 전설이 되었다. 그의 한마디에 수십 년 된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고 그의 미소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걸었다. 하지만 그에게 미소는 사치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게 최선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보고서는 쓰레기일 뿐이야. A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15% 이 정도 수치로는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없어. 모든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최소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찾아와.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네, 전무님.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태준은 그녀가 사라지자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고독과 함께 씁쓸한 회한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 성공이 자신에게 어떤 공허함을 안겨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성공은 차갑고 고독하며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앗아간 대가였다. 그 시각 서울의 허름한 주택가 한 구석. 이민서는 작은 쪽방에서 짐을 풀고 있었다. 그녀의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올라오 22살의 순수한 청년이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에게는 반드시 해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빚을 갚고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차가운 도시로 발을 디딘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녀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았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모두들 자신의 삶에 쫓겨 바쁘게 움직였다. 이민서는 대학 졸업장도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었지만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력서를 들고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아가씨, 요즘 누가 이력서를 종이로 들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매장은 경력자만 뽑아요. 미안하지만 가보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울 시간이 없었다. 빚은 매일같이 불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건설 현장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라도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덩치 큰 남자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인력 소장은 그녀의 앳된 얼굴을 보며 혀를 찼다. 아가씨, 여긴 여자들 하는 일이 아니야. 특히 이런 어린애들은. 아저씨, 저 힘써서 일하는 거 잘해요. 고향에서 농사일도 다 해봤어요. 민서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소장은 그녀의 다부진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순창그룹 건설 현장으로 가봐. 거기서 청소라도 시켜줄지 모르니까. 민서는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순창그룹이 건설 중인 최첨단 복합단지 순창 드림시티 현장에 도착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인력 소장이 알려준 대로 현장 관리자를 찾아갔다. 관리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지었다. 여자 혼자서 뭘 하겠다고 여기는 먼지 뒤집어 쓰고 온몸에 땀 흘리면서 일하는 곳이야. 아가씨처럼 예쁜 얼굴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민서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저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저쪽에 쌓여있는 건축 폐기물들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오늘은 그거라도 해야 일당을 줄 수 있으니. 민서는 망설이지 않고 장갑을 끼고 폐기물 더미로 향했다.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뒤섞인 곳에서 그녀는 묵묵히 삽질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일을 통해 얻게 될 돈과 그 돈으로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만을 되뇌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순창 드림시티 현장에 태준의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다. 그는 현장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에게는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이 아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태준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 책임자들과 함께 둘러보았다. 김 부장, 이쪽 공정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상보다 일주일이나 늦어지고 있어. 공기 단축을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죄송합니다, 전무님. 인력 수급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현장 책임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다. 인력 문제는 변명이 될 수 없어. 없어. 필요한 인력이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구해야지. 순창그룹은 단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어. 태준은 발길을 돌리려다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입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준은 잠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제어 여자는 누군가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현장 책임자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오늘 아침에 인력 소개소에서 온 아가씨입니다. 힘든 일은 처음이라서. 태준은 그의 말을 끊었다. 힘든 일이 처음인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우고 수다 떨 때 혼자서만 일하고 있어. 태준의 말에 현장 책임자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고 태준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야, 거기 아가씨 그만하고 잠시 쉬어. 전무님께서 보신다잖아. 민서는 그의 외침에 놀라 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과 마주쳤다. 태준은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에 잠시 멈칫했다. 그 눈빛에는 서울의 차가움이나 속물적인 욕망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열의와 약간의 두려움만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이내 표정을 굳히고 시선을 돌렸다. 그는 다시 마음속에 깊이 박힌 차가운 벽을 세웠다. 저런 어린애를 이런 현장에 보내다니.
인력 소개소에 항의해. 태준은 현장 책임자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민서는 태준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다시 삽을 들고 묵묵히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그의 무시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하루를 버텨내고 가족을 위한 돈을 벌어야 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장 관리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빨리 피해. 크레인에 문제가 생겼어.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민서도 크레인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 한 어린아이가 들어왔다. 현장 견학을 온 직원 가족의 아이가 겁에 질린 채 꼼짝도 못하고 크레인 바로 아래 서 있었다. 민서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기 꼬마야, 이리 와, 위험해. 민서는 아이를 향해 소리쳤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기만 할 뿐 움직이지 못했다. 민서는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던졌다. 쿵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녀가 방금까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졌다. 민서는 아이를 껴안은 채 흙바닥에 넘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태준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저 여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판 모르는 아이를 구했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괜찮니? 민서는 아이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용기 있는 행동은 태준의 차가운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를 뒤집어 쓴 보잘것없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였다. 태준은 그녀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이 도시의 수많은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민서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아이를 건네주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흙을 털고 다시 폐기물 더미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는 자만심이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다. 태준은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이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시선이 이제 그녀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가져온 이방인이었다. 그날 밤 황태준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과 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던 맑은 눈빛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을 느꼈다. 여태껏 그가 접했던 모든 여성들은 그의 재력과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가식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의도적인 목적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민서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그녀의 행동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견고한 세계관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사무실. 비서실장 김지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민서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이민서, 22세, 강원도 평창군 출신.
대학 졸업 경력 없음. 현재 서울 종로구의 작은 쪽방에 거주. 가족 관계는 부모님과 남동생. 아버지는 지병으로 투병 중이며 집안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음. 서울로 올라온 지는 일주일 남짓.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어제 순창 드림시티 현장에 일용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예상대로 그녀는 순수하고 가진 것 없는 시골 처녀였다. 그녀가 아이를 구한 행동은 어떤 보상이나 계산도 없이 그저 본능적인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태준의 눈은 서류의 한 부분을 스쳐 지나갔다. 이게 뭔가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서류의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그것은 민서가 현장에서 찍은 듯한 휴대폰 사진이었다. 흐릿했지만 사진 속에는 순창 드림시티의 지하공사 현장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직접 손으로 쓴 듯한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호 파이프 부식 용접 상태 불량. 공사 감독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되면 큰일이 날 것 같다. 일지에라도 남겨놔야지. 태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사진과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순창 드림시티는 단순한 복합단지가 아니었다. 그 지하에는 순창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인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장치는 극도로 정밀한 환경과 완벽한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필요로 했다. 만약 민서가 발견한 부식과 용접 불량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공기 지연을 넘어 순창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태준의 숙적 오철환 전무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였다. 오철환은 순창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노리는 인물로 태준이 회사를 장악한 이후 끊임없이 태준의 약점을 캐고 다니는 야심가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순창그룹의 창립 회장과 태준의 아버지인 전직 사장의 관계 때문에 태준에게 깊은 열등감과 증오를 품고 있었다. 오철환은 이미 코어 에너지 시스템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만약 그가 민서의 손에 있는 이 정보를 손에 넣게 된다면 그는 이 사실을 언론에 터뜨려 순창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태준을 끌어내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즉시 김지민에게 지시했다. 이민서 씨를 찾아. 그녀가 일하는 곳이든 사는 곳이든 상관없어. 당장 내게 데려와. 민서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순창 드림시티 현장에서의 일은 그녀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일당을 받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려웠다. 인력소장은 그녀가 크레인 사고에 휘말린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녀를 현장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다시 이력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가진 것이라고는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끈기뿐인 그녀에게 서울은 여전히 냉혹한 곳이었다. 그녀는 공원에 앉아 빵 한 조각을 먹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어제 현장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눈빛의 남자 황태준의 비서였다. 이민서 씨 되십니까? 김지민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제가 이민서인데요. 민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창그룹 황태준 전무님께서 이민서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왜 순창그룹의 전무라는 사람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일하는 동안 실수라도 저지른 것일까?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민을 따라 차에 올라탔다. 차는 순식간에 서울의 중심가를 가로질러 순창타워로 향했다. 100층 높이의 사무실에 들어선 민서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했다.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그곳에 황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서도 고개 한번 들지 않은 채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민서 씨, 앉으세요. 김지민이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잠시 후 태준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민서에게 향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민서는 그의 눈빛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려 노력했다. 당신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태준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창 드림시티 현장에서 당신이 쓴 메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민서는 당황했다. 그녀가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적어놓은 작은 수첩을 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정직함을 의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건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공사감독님께 말씀드렸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하셔서 혹시 몰라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그 수첩을 제게 주십시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태준은 그녀의 대답에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쉽게 굴복했다. 특히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그녀 같은 사람이라면 그가 요구하는 것을 순순히 내놓고 보상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다. 당신은 지금 순창그룹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협조하십시오. 그러면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태준의 말은 그녀에게 모욕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의가 결국 이 거대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다. 전무님께는 그저 돈과 이익이 전부인 모양이군요. 민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그 메모를 쓴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모를 잃어버렸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잃어버렸다 어디에?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어디에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민서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사실은 그녀는 그 메모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순순히 넘겨주기 싫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와 그녀의 선의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듯한 행동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태준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과 결연한 눈빛은 그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거나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저항이 그의 마음에 또 다른 균열을 내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당신은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태준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했다. 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인데요. 민서가 놀라서 되물었다. 자세한 건 비서가 알려줄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순창그룹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 내가 그 정보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당신을 내 옆에 두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준은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민서는 어이가 없었다. 조보스대. 아예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위험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와서 감시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편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태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외로움을 느꼈다. 이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남자의 눈빛은 왜 그렇게 공허해 보일까? 그녀는 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순창그룹의 임시 직원이 되어 태준의 사무실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흙먼지 가득한 건설 현장이 아닌 차갑고 세련된 사무실에서였다. 민서는 태준의 명령에 따라 복사를 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태준은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는 듯했지만 그의 시선은 종종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그녀가 시키지도 않은 탕비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거나 동료 직원이 실수로 엎지른 커피를 말없이 닦아주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긍정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성실함은 태준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여성에 대한 혐오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편 태준의 라이벌인 오철환 전무는 그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끈앞풀을 통해 태준이 이민서라는 시골 처녀를 개인 비서처럼 곁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오철환은 코웃음을 쳤다. 황태준이 겨우 저런 계집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놈이 겨우 이런 시시한 것에 정신이 팔렸군. 하지만 그는 이내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 태준은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 민서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녀가 순창그룹의 무언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철환은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민서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의 약점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민서는 이제 그들의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중요한 말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철환은 태준의 뒤를 밟는 그림자였다. 그는 순창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태준이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태준의 냉철하고 완벽한 경영 능력은 그의 질투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태준의 강함 속에서 오직 약점만을 찾아내려 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황태준이 이민서라는 이름의 하찮은 시골 처녀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황 전무가 직접 그 계집애를 개인 비서처럼 옆에 뒀다고 하. 이건 확실히 뭔가 있어. 오철환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준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한 후 황태준은 모든 여성을 불신하고 경멸하게 되었다. 그런 그가 이민서라는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 태준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었다. 오철환은 직감적으로 이민서가 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민서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녀가 황태준과 접촉한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그녀를 황태준의 곁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내. 오철환의 지시는 순식간에 순창그룹 내에 퍼져나갔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서는 태준의 사무실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동안 동료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민서가 전무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곳에서 일하게 된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뒷담화를 했고 일부러 그녀를 따돌리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다. 어머 저기 저 아가씨 좀 봐. 얼굴에 흙먼지 묻히고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전무님 옆에서 팔 잡혔네. 그냥 시골에서 갓 올라온 애가 무슨 재주로 전무님 눈에 든 건지 모르겠어. 분명히 뭔가 꼬리를 쳤겠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오해와 편견에 상처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가족들을 위해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철환의 공격은 단순한 뒷담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는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섞어놓은 기밀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순창그룹의 주요 계약 내용이 담긴 서류였다. 그녀는 즉시 그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다른 서류들과 섞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는 엉뚱한 부서의 직원에게서 날카로운 질책을 들어야 했다. 이민서 씨, 당신이 서류 정리하다가 우리 부서의 기밀 서류를 다른 부서에 넘겼다면서요. 당신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 틀어질 뻔했어요. 전무님께서 시골 출신이라서 봐주고 있는 줄 아나 본데 이건 명백한 회사 기밀 유출 행위입니다. 민서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발견하고 즉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는 애초에 다른 서류와 섞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상황은 오철환이 민서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태주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민서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결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오철환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민서라는 약점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태준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무관하게 민서가 겪는 고통에 깊은 공감과 함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오철환, 네가 드디어 내게 싸움을 걸어왔구나.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민서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욕구가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얼음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정보의 출처가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태주는 민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민서는 그에게 어떤 질책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예상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이민서 씨, 오늘 당신이 겪은 일은 모두 오철환이 꾸민 짓입니다. 그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 태준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민서는 놀랐다. 오철환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가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제가,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순창 드림시티의 정보 때문이야. 그는 당신의 존재를 나를 무너뜨릴 약점으로 이용하려고 해. 지금부터 당신은 내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내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될 겁니다. 모든 업무는 내게서 직접 지시받아. 민서는 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친절이 아닌 자신의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계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전무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무님의 개인적인 감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민서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 같군. 오철환은 당신의 가족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야.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당신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태준의 말에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민서는 태준의 개인 비서가 되어 그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업무는 태준의 지시를 받아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은 최소화되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오철환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오철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가족들에게 손을 뻗기 시작했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민서의 집. 오철환의 부하들은 민서의 부모님에게 찾아가 빚 독촉을 시작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거칠고 위협적인 태도로 부모님을 겁박했다. 이민서 씨가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서요. 그럼 빚부터 갚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집도 가만두지 않겠어. 민서의 부모님은 공포에 질려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큰일 났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네가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돌아와야 할 것 같아. 민서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태준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다. 오철환은 자신을 해치기 위해 가족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태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무님, 제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그들이 저희 가족을 해치려고 합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에게 애원했다. 태준은 민서의 눈물에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민서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강력한 사랑과 책임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준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그녀를 향한 따뜻한 보호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오철환의 공격은 오히려 그와 민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태준은 단순한 기업가로서의 싸움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황태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격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민서의 눈물과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나 기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서와 그녀의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만이 가득했다. 태준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가족의 모든 채무는 순창그룹이 떠안을 겁니다. 그리고 오철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민서는 태준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전무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민서의 눈빛을 피한 채 말했다. 이건 당신이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가 안전해질 때까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운 논리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민서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감지했다. 그의 차가운 외투 뒤에는 그녀를 향한 진정한 보호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즉시
김지민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민서 씨 가족의 모든 채무를 파악하고 오늘부로 모두 상환해. 그리고 오철환 전무가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 조치를 취해.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상관없어. 이 일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 김지민은 태준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다. 그는 기업의 이익이나 명분과 무관하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민서의 가족들에게 오철환의 부하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모든 빚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났고 민서의 부모님은 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민서가 서울에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났나 보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철환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채무가 무력화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 황태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겨우 그깟 계집애 때문에 좋다. 어디 끝까지 가보자. 오철환은 태준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의 약점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순창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서는 태준의 개인 비서로 그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업무는 서류 정리, 일정 관리 등 태준의 모든 것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업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성실함 속에 숨겨진 놀라운 잠재력을 보았다. 민서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작은 손으로 정리된 서류들은 깔끔하고 보기 좋았고 그녀가 만든 일정표는 태준의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해 주었다. 어느 날 태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민서에게 코어 에너지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었다. 민서는 그의 설명을 경청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다. 전무님, 그럼 그 파이프에 부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지는 건가요? 태준은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겁니다. 누구도 순창그룹의 미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의 과거를 그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민서의 맑고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그녀에게라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이민서 씨, 당신은 내가 왜 모든 여자를 혐오하는지 궁금했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했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자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도 버릴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짙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다시 꺼내면서 고통스러워했다. 민서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깊은 연민과 이해의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자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무님,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저는 서울로 올라왔지만 그것은 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민서의 말에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순수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특별한 관계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철환은 태준과 민서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둘을 갈라놓기 위해 더러운 술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순창그룹의 내부 정보들을 조작하고 민서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서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기밀 정보를 유출시킨 것처럼 꾸몄고 이 모든 일이 태준의 방관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언론에 흘릴 준비를 했다. 오철환의 음모는 하이처문에는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태준이 민서를 위해 감정을 쏟는 바로 그 순간 그녀를 이용해 태준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민서가 과거의 비극을 재현하는 배신자가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 민서는 태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행복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와 자신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오철환의 부하들 중 한 명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사악한 의도를 눈치챘지만 태준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의 약점이 되어 그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들을 둘러싼 음모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오철환의 공격은 이제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시험하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황태준은 민서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다. 오철환이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이제 분노와 함께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공격할 때입니다. 태준은 민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오철환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지만 우리는 그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이 발견한 그 파이프의 부식 문제가 바로 그의 목을 옥죄일 밧줄이 될 겁니다. 민서는 태준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전무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니,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직접 현장의 문제점을 보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수하고 예리한 시각은 내가 놓치고 있는 작은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오철환의 비리를 파헤칠 겁니다. 태준은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하여 오철환의 모든 동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철환이 맡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보고서와 계약서들을 샅샅이 뒤졌다. 태준의 전략은 치밀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오철환이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를 찾아내어 그것을 거대한 비리의 증거로 확대시킬 계획이었다. 민서의 역할도 중요했다. 그녀는 태준이 분석한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일을 맡았다. 태준은 그녀에게 컴퓨터 사용법과 재무보고서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민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이해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숫자들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전무님, 이 보고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서가 태준에게 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 한성자재라는 회사는 순창 드림시티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다른 회사들보다 납품 단가가 1.5배나 비싸요. 그런데 납품량은 가장 많고 게다가 품질 검수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태준은 민서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재무 보고서를 봐왔지만 이런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놓치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날카로운 지적에 감탄하며 즉시 한성자재에 대한 정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성자재는 오철환의 비자금 창구였다. 오철환은 한성자재의 대주주인 자신의 조카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는 순창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중요 자재들을 한성자재를 통해 고가로 납품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빼돌렸다. 그리고 태준이 조사하고 있었던 파이프의 부식 문제는 바로 이 한성자재가 납품한 저품질 파이프 때문이었다. 민서가 처음 현장에서 발견한 그 문제가 오철환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늘이 도왔군요. 태준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중요한 단서를 영원히 놓쳤을 겁니다.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뿐인걸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서의 순수함과 예리함은 태준의 냉철한 분석 능력과 결합하여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냈다. 오철환은 태준이 자신을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한다고 비웃었다. 오철환은 오히려 태준을 압박하기 위해 순창그룹의 주주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황태준 전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무능한 후계자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철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황태준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부회장 자리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태준은 오철환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오철환이 자신을 공격하는 동안 자신은 오철환의 목을 조일 밧줄을 만들고 있었다. 태준은 민서와 함께 오철환의 비리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주주총회에서 공개하여 오철환을 단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오철환은 마지막까지 비열한 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의 존재가 태준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직전에 민서를 납치하여 태준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준이 민서를 구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포기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황태준, 네가 나를 무시하고 그 계집애에게 빠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오철환은 음험한 미소를 지었다. 태준은 오철환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민서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서에게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고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전무님, 저는 괜찮아요. 전무님은 주주총회에 집중하세요.
민서는 태준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괜찮지 않으면 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태준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지만 오철환의 마지막 발악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태준과 민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사무실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주주총회 당일 순창타워의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창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기에 수많은 주주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황태준은 연단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강당 전체를 훑어보았다. 그의 옆에는 김지민 실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민서는 안전을 위해 강당 뒤편의 통제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태준은 주주들의 동요를 감지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비워두었다. 그것은 명백히 오철환을 위한 자리였다. 잠시 후 오철환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강당에 들어섰다. 그는 태준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황전무, 왜 주주총회 시작하지 않고 나를 기다린 건가 혹시? 무서운 건가? 태준은 오철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보려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오늘 여기서 끝날 겁니다. 태준의 도발적인 말에 오철환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곧바로 연단으로 올라가 태준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황태준 전무는 회사 경영에 무관심하고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는 순창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자에게 빠져서 회사 기밀까지 유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오철환은 태준이 민서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민서의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그녀가 회사 기밀을 유출시켰다는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철환의 말에 설득당하는 듯 했다. 제이오 여자는 한낱 시골 출신의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순창그룹의 중요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황 전무가 이 여자를 개인적으로 끌어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사적인 욕망이 회사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은 목소리를 높이며 태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태준은 오철환의 공격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철환이 민서의 존재를 이토록 비열하게 이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의 입에서 그녀를 모욕하는 말이 나오자 태준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오철환의 연설이 끝나자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 전무 당신의 연설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당신이 언급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태준의 말에 주주들과 오철환은 모두 놀랐다. 태준은 민서를 향해 손짓을 했고 민서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던 과거의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결연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민서는 연단에 올라가 태준의 옆에 섰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견고한 방패와 창처럼 보였다. 태준은 민서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분은 이민서 씨입니다. 오 전무가 비난했던 그 여자 말입니다. 그녀는
비리 네트워크가 결합된 치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태주는 그녀가 현장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기업 비리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오철환이 그것을 덮기 위해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태준의 설명이 끝나자 주주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오철환의 비열한 음모와 함께 민서의 용기와 태준의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했다. 오철환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했다. 아니야. 저것들은 모두 조작된 증거들이야. 황태준, 네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그때 태준이 오철환의 마지막 발악을 끝내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오 전무, 당신이 오늘 아침 나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민서 씨를 납치하려 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이민서 씨를 납치하려는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우리 회사 보안팀에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태준의 말에 오철환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주들은 더 이상 오철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오철환의 해임을 결의했다. 주주총회는 태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오철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순창그룹은 그의 비리 네트워크를 뿌리째 뽑아내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태준은 민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갑지 않았고 그 속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철환의 몰락 후 순창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의 비리 네트워크가 완전히 청산되면서 회사는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게 되었다. 황태준은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순창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민서가 있었다. 태준은 민서에게 정식으로 순창그룹의 임원으로 일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 제안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준은 그녀의 능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녀를 설득했다. 민서는 결국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순수하고 진실한 리더십은 순창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회사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민서와 함께 100층 높이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태준의 시선은 오직 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서 씨,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민서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전무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었고 내 심장을 녹여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여성을 혐오했던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갇힌 어린아이의 외로운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용기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태준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민서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겠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따뜻한 손을 잡고 싶습니다. 민서는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준을 사랑했다. 그의 차가운 외투 속에 숨겨진 고독과 아픔을 알기에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랫동안 태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어둠을 몰아내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한 남자가 되었다. 태주는 민서와 함께 그녀의 고향 마을을 찾아갔다. 그의 고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길을 달렸다. 민서의 부모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태주는 민서의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정겨운 식사를 했다.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꼈다.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하고 진실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강인하고 우아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태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세월이 흘러 순창그룹은 태준과 민서의 협력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다. 태준은 민서 덕분에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민서는 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순수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차가웠던 CEO와 순수한 시골 소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대한 서사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